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여기는 요즘 제가 회사 일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들이붓고 있는 농가주택이고 그 중에서도 주방입니다. 네, 드디어 주방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수전 바로 위쪽에는 60cm 정사각형 타일을 붙였고요. 그 위로는 아카시아 집성판을 통으로 붙일 겁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CRC 보드를 시공해 놨죠. 이번에 할 작업은 벽을 세우는 초기부터 작업 계획을 하고 밑작업이 되어 있어야 가능한 시공이에요. 덮어놓고 상부장 떼어내고 집성판이든 떡판이든 올리시면 책임 못 집니다. 요즘 주방에서는 트렌드다, 유행이다까지는 아닌데 상부장 없는 싱크대 조합이 좀 많더라고요. 전 이 주방이 아주 좁기 때문에 상부장을 아예 없애지는 않을 거고 구석으로 몰아서 설치하고 전면에는 나무판을 붙여서 아주 간단한 벽선반 몇 개로 인테리어를 해볼까 합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네요. 높이가 살짝 찌그러졌네. 상부장자리에 붙일 나무는 아카시아 집성판 18T입니다. 아카시아 집성판은 가만두면 바가지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작업하기 전 이틀 이상은 이렇게 눌러두는 게 좋아요. 여유가 좀 있다면 멀바우를 대면 좋겠지만 그저 그런 월급 쪽에서 유튜브 한답시고 목공 장비에 편집 장비에 끌리는 대로 땡기는 대로 할부를 팍팍 긁어놨더니 이나마도 제 수준에서는 럭셔리합니다. 아무튼 이제 치수대로 맞춰서 재단을 해야죠. 이 되도 않은 나무 박스는 사실 원형톱 재단 가이드랍시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무겁고 직각을 잘 못 맞춰서 영상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급한 대로 써먹고는 있죠. 이것도 나중에 개선해서 그럴듯한 게 나오면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나중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투리의 사이즈가 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써먹으려면 자투리를 추락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보다 좀 나지막하게 톱다이를 하나 받쳐놓고 야심차게 썰어줍니다. 이제 길이로 재단을 쳐야 하는데 저의 테이블소가 나름 포터블이라서 최대 재단 너비가 60cm거든요. 안전한 너비는 50도 안 됩니다. 근데 69.4를 재단해야 하니까 별 수 없이 원형톱으로 쳐줄 수밖에 없어요. 역시 목부는 어마무지하게 나오고 직선은 안 맞습니다. 톱날이 오래돼나서 그런지 깔끔하게 재단이 안 되네요. 가이드선은 지우개질을 해주고 대패로 면 정리를 해주도록 하죠. 제가 대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 잘 다루는 공구가 없지만 그 중에서도 대패를 제일 못 다루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틈만 나면 대패로 뭘 좀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편입니다. 잘 못하는 거, 하기 싫은 거부터 손을 대야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평생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리머로 요 날의 명칭은 몰라요. 요걸로 사방을 돌려줍니다. 매끈하게 가공하고 싶기 때문에 손 샌딩을 추가해줬죠. 이렇게 사포질하면 곡면도 깔끔하게 샌딩이 되더라고요. 사포 방수는 600방입니다. 좀 에바죠? 매끈한 걸 좋아해서 그냥 앞뒤로 미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곡면에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벌 샌딩으로 150방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런 자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목수님들이 입을 모아서 이걸 사시가네라고 하던데 일본말이거든요. 그렇다고 T자라고 검색하면 이런 게 튀어나오고 정확한 한국어 명칭을 아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게 일정 간격으로 마킹하기 좋아요. 이걸로 위에서 7cm 지점에 이중 드릴 비트가 들어갈 자리를 잡아줍니다. 간격은 15cm죠. 너무 촘촘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나뭇결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박는다면 사실 메뉴에 두세 개만 박아도 버팁니다. 근데 저는 나뭇결을 좌우로 흐르도록 박을 거거든요. 이때는 벽에 굉장히 많은 칼블럭을 박아야 해요. 하중을 여러 개의 피스가 분산해서 떠앉지 않으면 나뭇결이 갈라지면서 굉장히 보기 싫은 처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7cm 지점에 30cm 간격으로 한 줄, 그리고 거기서 8cm 더 내려간 지점에 다시 30cm 간격으로 한 줄을 내주죠. 깊이는 칼블럭 머리가 다 들어갈 정도면 됩니다. 나무를 돌려서 맨 아래쪽에는 자리만 잡아줄 수 있게 양 끝단과 중간에 하나씩 뚫어주고 작업하다 보니까 중간 부분이 살짝 바가지가 됐더라고요. 배가 나온 만큼 칼블럭이 벽에서 뜨게 되니까 몇 개 더 뚫어줬습니다. 사실 피스 구멍이 많으면 보기에는 별로예요. 아무튼 이중 드릴 비트 작업으로 올라온 슬러지들을 샌딩해주면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죠. 왜 라텍스 장갑을 끼느냐? 좀 별난 짓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400방 샌딩지 장착해주고요. 쉴 때 커피 타먹는 일반 생수예요. 이걸 물티슈에 묻혀서 발라줍니다. 일명 물샌딩, 물광 샌딩 등으로 부르던데 제 채널에서 추천 채널로 등록되어 있죠? 목수의 길님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나무에 물광 내는 방법은 목수의 길님 채널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을 묻혀서 목재 표면을 살짝 불리고 샌딩기의 마찰열로 결을 살짝
살짝 들어 올려서 깎아내는 거죠. 면도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 물이든 면도 크림이든 좀 발라주고 하면 깔끔하게 면도가 되잖아요. 그런 원리 같습니다. 깨끗한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물 샌딩에 제대로 된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은 목수의 길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랑 물 한 잔 같이 마셔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 완벽한 타인이지만 왠지 응원하고 싶은 노력하는 목수님이에요. 요거는 약간의 응용이죠. 전 언제나 기초만 살짝 배우고 나머지는 혼자 들이박아서 연마하는 체질이라 일단 물을 다 발라놓고 충분히 불려서 샌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600방이죠. 400방은 라텍스 장갑 끼고 600방은 맨손으로 샌딩하고, 일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뭔가 엄청나게 깔끔해진 느낌은 나는데 광은 안 납니다. 아카시아는 광이 나지 않는 걸까요? 손가락 유분이 묻으면 안 되니까 더 샌딩 해봐야 나무만 얇아지고, 전 이쯤에서 코팅을 하기로 했죠. 제가 꾸준히 내 돈 주고 사서 쓰고 있는 파케티 아싸 80입니다. 이 광이야 이걸로 내면 되니까. 근데 이 정도면 솔직히 광고 줄 때 안 됐나 싶은데 어쩌면 이 채널의 존재조차 모르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강화마루용 제품이거든요. 그 말은 내구성이 확보되고 물걸레질을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전 지금까지 이걸 붓이나 에어브러쉬로만 칠해봤는데 좀 색다른 도전을 해볼까 해요. 바로 스펀지죠. 미리 말씀드립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나무에 대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스펀지의 기공을 통해 끝없이 공기와 접촉하며 뿜어내는 이 거품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얇게 발라보려고 스펀지를 시도해봤는데 말이죠. 이건 아니에요. 오일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녀석이 니스처럼 단단하게 코팅되는 도막을 형성하는 제품이라는 거죠. 거품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대로 굽기도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하자고요. 많은 거품이 건조되면서 가장 얇은 윗부분이 부스러지게 되죠. 그럼 끝부분이 뾰족한 가시 같은 형태로 굳어집니다. 그래서 니스에 거품이 많은 채로 도포하면 최종 제품의 표면이 아주 거칠거칠해지는 거죠. 스펀지로 니스 칠을 하려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부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너는 지소처럼 살지 말아라. 못 배우면 나중에 저렇게 된다. 라고 강력히 뜯어 말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마구리면은 오히려 좋아요. 아무래도 흡수하는 양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스펀지가 아주 괜찮습니다. 너무 얇게 발라져서 금세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2차까지 도포해주긴 했는데 스펀지에 묻히고 짜고 하는 과정에서 끝도 없이 거품이 형성되고 그냥 거품의 향연입니다. 이거 보세요. 애초에 거품이 가득한 상태로 결국은 붓으로 마무리 도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티쿠릴라는 2회 도포면 충분히 성능이 나오는데 졸지에 4차까지 해버렸지 뭡니까. 뭐 어쨌든 수습하면 된 거다 하는 오늘도 또 정신승리를 하게 되네요. 다음날입니다. 건조는 이쁘게 잘 됐는데 바가지가 좀 더 심해졌더라고요. 이거 펴보겠다고 누르면 쩍 갈라집니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이중 드릴 비트로 뚫어준 자리마다 칼블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5mm 드릴로 길을 내줍니다. 이걸 왜 이제 와서 하냐면요. 이걸 먼저 뚫어놓고 나서 니스칠을 하면 니스가 구멍에 베어들고 구멍에 도막이 형성되고 그럼 구멍이 좁아지면서 칼블럭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절대 결코 네버 깜빡하고 빼먹은 거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 전투만이 남았습니다. 이거 올려서 사이즈 안 맞으면 다 나가리예요. 이놈의 해머드릴은 제대로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힐티 형들 진짜 케이스 좀. 전 5mm 비트로 뚫으면 되고요. 칼블럭을 긴 걸 박으신다면 길이에 따라 칼블럭이 두꺼워지니까 비트도 맞는 걸로 뚫어야겠죠. 마지막 전투가 시작됩니다. 일단 사이즈부터 맞춰봐야죠. 약간 모자란 힘을 마누라님이 보태주셨는데 제 마누라님은 부끄러움을 타시기 때문에 모자이크 깍두기 발라드렸고요. 다행히도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측정은 잘하는 편이죠. 예, 몰딩은 못하지만 접착력을 더해주도록 실리콘을 벽에 발라줍니다. 경제력이 좀 되신다면 한 통 다 바르는 게 좋아요. 전 그걸 또 다음 작업에 써보려고 약간 남겼죠. 지금 아무 부목 없이 아래쪽 타일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데요. 타일이 제대로 붙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타일을 붙인 사람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면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안 되고 타일 바로 위에 부목을 먼저 설치해서 무게를 감당해줘야 해요. 윗부분에 좌우로 2개씩 정도 칼블럭을 넣었다면 더 이상 힘을 주면서 지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멍마다 칼블럭을 넣어주면 되는 간단한 싸움이죠.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엔 중앙부에 배가 좀 불러서 지금 칼블럭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중앙부만 한 3곳 정도 잡아서 차후에 10cm 칼블럭으로 다시 박아줘야 될 듯 합니다.
드디어 설치가 끝났고요. 박아놓고 보니까 아주 후련합니다. 이제야 조금 더 주방다워진 것 같아요. 저 끝에 후드 자리는 잠깐 무시해주시고, 광택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 나사 구멍을 목심으로 메울까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나중에 다시 인테리어 할 때 죽음이겠죠. 정이 보기 싫으면 우드 퍼티 정도로 덮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그냥 두기로 했어요. 별로 티 안 나죠? 티가 나긴 나네. 아무튼 이제 이 맥없이 쭉 늘어져서 덜렁덜렁 거리는 이 별 이유 없이 야하게 느껴지네. 아무튼 이 후드장 작업을 해줄 차례가 된 것 같네요. 아카시아가 좀 그래요. 색감이 좀 과하게 튀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화장실 문 옆에 붙인 몰딩도 아카시아고 통일성이 튀는 걸 좀 눌러주기도 하니까 이렇게 해두면 각종 벽선반이나 건조대 같은 걸 설치할 때도 편하고, 마음 바뀌어서 상부장을 설치하고 싶을 때도 그냥 상부장만 구해다가 여기에 그대로 박으면 되죠. 조건은 단 2가지. 목재의 무게를 버텨줄 튼튼한 벽체, 그리고 목재는 완전히 건조된 하드우드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참, 실리콘 발라줘야지. 주방이니까 바이오 실리콘이고요. 헤라는 안 쓰도록 하지요. 그럼 저는 이 백지장 같은 면적에 뭘 만들어 설치할지 머리를 굴려봐야겠어요. 새로 주방 인테리어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상부장으로 가득 채운 주방보다 상부장을 일부만 설치하거나 아예 상부장이 없이 주방을 디자인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